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가 재료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금요일에 하락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하락 곡선에서는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낸 시장이었습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이 순매도 덕분에 이 증시를 상승세로 돌리기에는 이 단기간에 돌리기에 역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망의 관점을 가지고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전략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불법 마약과 관련된 이 조치가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캐나다의 보복 관세 부여, 정말 그야말로 관세 전쟁의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세밀하게 전략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주도 테마 38 광기법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또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네. 아니, 봄이 올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개구리가 깨어나는 날인데도. 개구리 얼어졌죠, 나오는 네. 정치입인데 네. 이제 증시가 좀 충격파를 많이 받았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관세 폭탄을 던지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뭐예요? 제품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뭐 많이 뻗어나가지만 미국 시장 자체 또 내수가 큽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물론 원자재도 많지만은 또 중요 원자재나 수입 같은 거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다 관세 폭탄을 다 해놓으면 결국은 그 세금은 누가 부과를 결국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결국은 그 높은 관세를 다 폭탄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위축되죠. 예, 둔화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이제 관세 얘기를 하고 나서 계속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관세를 이렇게 멈추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협상 카드로 분명히 쓸 거다. 예, 초반에는 어쨌든 관세를 뭐 10%, 20%, 25% 계속 부과하면서 너네 압박 수위가 높아지니까 니네 이제 깎아줄게. 그러면 원하는 거를 이제 카드를 내밀겠죠. 그걸 협상 카드로 분명히 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전 세계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받지만은 특히나 우리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높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이 이제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세 폭탄을 던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 압박을 받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트럼프가 이 관세를 던지는 거는 대중국 견제하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할 거다. 이제 몇 달 이후에는 야, 니네 이제 관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면 분명히 저쪽에서도 뭐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뭔가 협상을 하자. 이제 그런 걸로 카드로 활용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뭐 관세를 예를 들어서 25%를 부과했다가 야, 10% 깎아줄게. 15% 깎아줄게. 대신 너네 뭐 해? 정말 사업가네요. 예, 그런 걸로 활용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나면 글로벌적인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장이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주들이 특히나 그래요. 이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주잖아요. 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제 뭐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가장 큰 기술주 중에 하나고 또 주도주.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거의 1000%가 넘게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30%, 30, 40% 빠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작년처럼 강력한 랠리를 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AI 투자는 계속 되겠지만은 네. 지금 관세 폭탄 던지면 제일 큰 기업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스마트폰, 전 세계에 이제 사실 이제 지금은 중국 저가 제품들이 뭐 중국 시장에서 뭐 워낙 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애플도 중국에서는 힘을 못 써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형편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제 삼성의 갤럭시가 이제 최상위였는데 네. 중국에서는 어쨌든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근데 어쨌든 소비가 둔화되면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품이 사실 비쌉니다. 요즘 신형 AI 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50만 원 이상 될 거야.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신제품 같은 경우. 그러면 내가 고장이 아닌 이상은 신형 쓰고 싶지요, 다 누구나. 근데 고장 안 나면 계속 한 2, 3년 더 쓰자. 그럼 당연히 소비가 더 늘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되고 어쨌든 빅테크주들이 지금 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그다음 테슬라, 그다음 메타, 그다음 아마존 전부 다 사실 추세 이탈이 지금 다 됐어요. 네. 2주 전부터 이제 고점 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도주인 엔비디아나 애플은 사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 구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점이 잡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달까지는 뭐 좀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방산에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차트 5일선을 봤었을 때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이고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보기 힘든 애들 있잖아요. 예. 또 특히 이 관세 때문에도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 좀 봄 좀 오나 했더니 오늘 봄 오나 했더니 눈 왔잖아요, 서울에. 그런 폭탄 것처럼. 맞았죠? 눈폭탄.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쪽에서도 이 돌아가는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도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죠. 예, 날카로운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고 뭐고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수출 네. 품목 상위예요. 최상위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관세를 맞으면 당연히 소비가 둔화되고 영향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2차 전지 쪽은 순환매가 한번 돌았는데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벌써 1년 한 반 정도 캐집에 걸렸어요. 네. 캐집이라는 건 이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정책.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내가 체중을 10kg 빼고 싶다. 근데 막 초반에는 막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면 5kg, 6kg 금방 빠져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 2차 전지 이게 수요가 막 늘다가 쭉 가다가 이제 정체기에 온 거예요, 정체기. 근데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내연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굴러다니는 자동차에 지금 한 10% 정도밖에 전기차가 점유율이 안 되거든요. 아직 90%는 전기차를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딱 이의가 출범하면서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화석연료 더 많이 쓰겠다. 네. 그리고 친환경 정책 다 바이든 거 다 폐기해버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강력하게 정책을 밀 수는 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 기온이라든지 지금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여름 되면 남부 지방이 거의 40도가 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뭐 나이 공개해서 보면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여름에 더위가 35도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35도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거 다 아시다시피 남극에 빙하도 높고 그러면 그다음 태풍도 오고 막 비 한 번 오면 엄청나게 오잖아요. 지구도 화가 났나 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1.5도에서 2도만 올라가면 네. 그러면 거의 재앙 수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재앙 수준. 근데 이제 그게 걸리려면 한 100년, 200년 더 지나야 되니까 저희야 죽은 다음 되겠지만 어쨌든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앓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친환경 정책을 바이든은 이제 밀었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다 그거 다 지금 다 폐기하고 완전히 지금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도 둔화되니까 자동차가 비싸잖아요. 특히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의 가격 차이는 아직도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또 철폐해버려요. 그럼 2차 전지 캐집이 풀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캐집을 돌파하려면 뭐가 있냐?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뭐냐면 우리가 2차 전지의 배터리 핵심 요소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 방막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 양극재, 음극재가 점유율이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예, 네.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채널 고정하시래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트럼프의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배터리까지 쭉 흐름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어느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섹터에 대한 흐름들부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흐름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를 신의 내공으로 잡아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내공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테마들 잡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을 읽어내는 이 주도 섹터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첫 번째부터 열어볼까요? 전고체 배터리. 우리 전고체 배터리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들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동화기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이 익히 다른 파트너님들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고는 있는데 어떤 이슈로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해요, 파트너님. 일단 전고체 배터리 방금 얘기했듯이 네. 이 기본 그 배터리의 핵심 소재는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 방막까지 있는데 방막 빼버리고요. 3대 그 핵심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그 3대 핵심 소재를 이제 다루거나, 그다음 거기서 소재에서 이제 황화 리튬이라고 있어요. 이수 스페셜티가 황화 리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체로 만드는 거예요. 전해질이 액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기차 화재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안에 양극재, 음극재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그게 액체인 전해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고체로 만들면 폭발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은 그 황화 그 소재 전해질의 고체 소재 황화 리튬이 국내 점유율 1위예요. 독자적인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동화나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한농 같은 경우도 전해질 쪽에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뜨는 거예요. 예.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게 네. 이제 꿈의 배터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도 많이 나고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거를 상용화시키는 쪽이 예, 먼저 기득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앞서가는 게 토요타가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 예, 토요타가. 그다음 중국의 예, 전기차 1위 업체인 CATL. 그다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 BYD도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지금 사실 전기차 시장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어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 6위권 안에 중국 기업들. 1위가 전 세계 1위가 중국 CATL, 2위가 BYD, 3위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다음이 이제 삼성 SDI, SK온. 예. 그러니까 점유율 면에서 15%가 안 돼요. 나머지 중국 기업들이 거의 싹쓸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기술력을 이제 돌파를 하려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타가 지금 앞서 나가는데 삼성 SDI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하반기나 내년까지 상용화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이제 그 이슈가 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을 예,
시연 공장을, 파이어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충북 오송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상용화 되기 힘들 것 같고 내년부터는 상용 가능성이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먼저 선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캐집을 돌파하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네. 예, 그쪽을 돌파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연기관하고 자동차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배터리를 더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배터리요? 예, 배터리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관련을 3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뒤쪽에는 파트너님께서 특별히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자세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이 금액대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 김선상 파트너님의 공부방에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하면서 전고체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좋은 종목들 중에서 이 위너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이거는 살짝은 이제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싶기는 무섭죠. 한데요. 네. 사실 정치 테마주는 저도 권장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도 한번 근데 이제 열어봐야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대선이 이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헌재 우리가 이제 이달에 다 아시다시피 헌재가 기각을 하든 탄핵 인용을 하든 그거는 어쨌든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선으로 가면은 우리가 대선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시세 폭발력이 좋아요. 총선은 볼 필요가 없어요. 총선은 사실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선,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면 지지도가 올라가는 후보만 튀어나갑니다. 근데 사실 지지도 1위는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분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뭐 홍준표 의원도 있고 그런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서 확 올라갔잖아요. 거기 이제 관련주들 몇 개가 이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투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를 안 하고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기업 내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테마주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혈연, 학연, 지연, 고향 뭐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본다면은 그래도 지지도 높은 쪽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주. 그 다음이 이제 여당에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관련주. 거기서 이제 몇 개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이따가 이제 차트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평화홀딩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이랑 맞물려져 있는 정치 테마인가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 학연, 지연, 혈연. 그다음 이제 웃긴 게 그 회사가 그 대표나 뭐 의원분하고 그 소재지 있잖아요. 고향. 고향이 만약에 같다. 그러니까 소재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주에 있어.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전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엮여요. 근데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실제로 직접적인. 근데 정치 테마는 너무 신기한 게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대표가 같은 성인데 뭐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권 주자 할 때 파평윤 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파평윤 씨가 있었어요. 그게 애니능률이라고 해요. 그게 1000%가 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태풍 노루가 왔었을 때는 노루페인트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노루페인트. 살짝 이 팔 뒤꿈치만 묻어도 쑥쑥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테마주는 그냥 스치면 그냥 엮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전고체나 이런 것들은 스치면 엮이는 게 아니죠. 거기에 점유율이나 무슨 뭔가 실제로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테마에 엮이는 거고 정치 테마주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치면 돼요. 스치면 엮여요. 살짝만 우리가 발가락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둬야 될 게 이제
대선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거기에서도 지지도 높은 사람들 거는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는 참고해서 예, 한번 해봐도 괜찮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 주들도 세 가지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도 히든 종목이 있을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뒤쪽에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특별히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섹터들을 누군가가 잘 떠서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또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안 뜹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딱 3글자만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받고 또 정치 테마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좀 이 주목을 못 받아서 바이오 관련주들 어떤 거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셀트리온, 올릭스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예. 네. 이게 진짜 주도주예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도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네. 이제 테마주 개별 종목들은 사실은 시장의 테마의 대장급들이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중급 이상 정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중급은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조금 이제 중상위. 그러니까 뭐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넘어가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제 중급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주도주라든지 테마의 대장급들을 잘 매매하거나 투자를 하면 거기서 고수익이 터집니다. 근데 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걸 공부해야 되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수천 개 종목에서 사실 종목들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주도주, 우리가 테마의 대장급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거기서 이제 강렬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이오 투자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도 봐야 되고 임상 실험도 봐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는 이제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는 1월 달에 이미 끝났고 우리가 이제 학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상반기에 암학회라든지 종양학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또 암학회가 또 암을 있어요. 아주 뿌리 뽑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블록버스터 제가 이제 그 신대가에서 출연해서도 이제 지금 바이오 강의를 한 2편 했는데 실제로 블록버스터 신약들은 대부분 항암제예요. 요즘 대세 이제 면역 항암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공부를 해놓지 않고 바이오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이슈가 나오는 게 4월 달에 이제 뭐 암학회도 있는데 임상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기술 수출이나 FDA 승인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무적인 성과잖아요. 물론 이제 매출하고 직격되지는 않지만은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열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매출 영향이 있죠. 그다음 이제 FDA 승인을 받아버리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시장 파이가 크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 진출하고 다 매출이 뜨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튀어나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기술 수권 또 하나 나왔죠. 아까 저기 종목에서 올릭스가 9,100억 이번에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권 터뜨리는 것들은 대박이 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도주가 이제 최근에 또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또 차트에서 또 이거는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또 주목해야 될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출권이나 임상 진행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장돼 있는 게 한 150여 개 됩니다. 거기서 찾아내면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코스닥의 1위가 알테오젠이에요. 그럼 코스닥의 바이오가 시총 1위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1위가 됐겠어요?
뭔가가 기술 수주권을 많이 터뜨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수주권도 사실 알테오젠이 많이 터뜨리긴 했지만은 거기에 플랫폼 기술이 예, 독보적인 기술이에요. 사실은. 제형을 바꿔주는 건데 그게 글로벌 빅파마주들이 블록버스터 신약에서 SC 제형 그러니까 정맥을 PR로 바꾸는 그 제형을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예, 보험수가 잡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항암제들이 가격대가 다 비싸요. 그래서 보험수가 잡으려고 SC 제형으로 변형해야 되는데 그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빅파마주들도 그거 지금 제형 바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주도주, 핵심 주도주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바이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카메라를 노려보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인지가 궁금하시면요. 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내가 궁금했던 섹터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도 세밀하게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다 떠먹여 주는 거를 받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네. 가장 애정이 가는 이 섹터, 파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바이오가 사실은 되게 사실 네. 과거에도 사실 바이오를 많이 해가지고 회원 같이 네네네. 하시는 분들 하여튼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아, 예, 그런 그렇군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이 가장 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인지가 궁금한데요. 바이오 상반기 잘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네. 얘기했지 기술 수주권이라든지 네. 뭔가 그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으면 그것도 이제 명분이 되는데 그 폭발력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뭔가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예, 기술 수주권, 뭐 미국의 FDA 승인 절차, 네. 아니면 임상에서 고무적인 효과.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 히든 종목이 하나 있으신 걸까요? 예, 오늘 히든 종목을 네.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정신 딱 붙잡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공개해 주실 거예요, 파트너님? 지금 공개를 바로? 예,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예, 우리 보여주시죠. 예,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엑세스바이오. 네. 역시 바이오를 네, 많이 아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엑세스바이오는. 그러니까 진단 키트 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진단 키트가 뭐 이제 SD 바이오센스, 시젠, 엑세스바이오 조단위 매출을 올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좀 재유행할 때 이제 매출이 좀 반짝 떴는데 지금은 그 정도 단위는 안 나오고요. 근데 엑세스바이오가 원래 말라리아 진단 키트 쪽에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풍토병이라서 아프리카 지방에 그런 쪽에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전 세계 감염병이 뭐 다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작년 한 3년 전 그때는 매출이 조 단위가 나왔어요. 지금 그 정도는 안 나와요. 근데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엑세스바이오가. 유보일 보면 지금 몇만 프로죠. 돈 쌓아놓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는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매출 파이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진단 키트 이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이슈가 뭐가 있냐면 자회사 이슈가 있어요. 자회사 이슈. 엑세스바이오가. 웰스바이오가 이제 사우디의 식약청에 지금 그 진단 키트라든지 체외 진단 쪽에 이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동의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그쪽에 지금 진출하는 부분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웰스바이오는 엑서스바이오의 자회사예요. 자회사고 지금 이제 투자 조합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분이 좀 들어와 있는 것들 있죠. 계열사하고. 그래서 잠깐 제가 넘겼는데 팜젠 사이언스가 있어요.
지분율이 24%예요. 이것도 계열사예요. 그다음 이제 웰스바이오가 있습니다. 방금 웰스바이오가 중동 국가에 지금 특히 이제 사우디 쪽에 식약처에 등록하고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쪽에 진출한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엑서스바이오를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국에서 그 코로나 변이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재유행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돌연변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일주일 전에 한번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 쪽에서 발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중국에서 또 그 감염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감염병 얘기가 나오면 이슈가 또 탑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지는 않기 때문에 확진자가 또 늘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오 쪽에 또 확산이 또 됩니다. 그 점은 좀 잘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그때를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로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매수랑 매도하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김선상 파트너님의 공부방일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이 지글지글한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고요. 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까지 세밀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차트도 이제 봐주실 건데요.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홍보수단 이외에 다른 홍보수단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의 차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또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는 사실 예측의 도구는 아닌데요. 우리가 또 차트를 모르면 전쟁 나가서 총, 실탄 이런 거 없이 전쟁 나가면 몰살당해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살벌한 총칼 없는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또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이게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지식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이기려면
방금 얘기했듯이 무기도 좋아야 되죠. 정신력도 좋아야죠. 그다음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경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실전에서 진짜로 매매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또 속된 말로 깨져도 보고 그래야지 그런 경험들이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백날 말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주도신공 패밀리가 되실 분들 아까 이제 QR코드 카메라 잘들 찍어서 빨리 들어오셔요. 자, 이제 아까 전고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종목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동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이 자 차트상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거래량이 터졌죠. 상한가 나왔어요. 야 상한가 나왔네. 야 나도 우리 이런 거를 잡아서 좀 상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 주식쟁이가 상한가 한번 먹는 게 얼마나 저 환상적인 일입니까? 그죠? 거래가 이렇게 보면 없었어요. 쭉 보면. 그죠? 밑바닥 거래를 보이다가 갑자기 튀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전고체 이슈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삼성 SDI가 상용화를 지금 서두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왜냐하면 토요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기업 따라잡아서 또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시제품 만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라든지 캐집을 돌파하려면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올해나 이제 내년에 또 뭐 토요타 따라잡아서 삼성 SDI, LG가 점유율 팍 터트려야 되겠죠. 그럼 거기 관련주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이런 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안 터지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야, 내가 이런 데서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1차 파동은 끝났어요. 보통 이제 급등이 터지고 나서 1차 파동이 마무리되면 급락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둬요. 그죠? 관심을 안 두는데 이게 뭐냐면 N자 패턴으로 1차 파동, 2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1차가 끝나면은 2차가 N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핵심이에요? 이 자리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근데 지금 거래량이 주는 거 봐서는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단가를 맞추려고 하면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는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가격을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접을 시키면 돼요. 근접을.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단가 못 맞춰요.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지만 정확히 안 맞아요. 그래서 근접만 시키면 돼요. 그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 60선에 맞추면 돼요. 제가 항상 그 차트 분석해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60선 꺾이면은 장기 하락하려고 그랬잖아요. 안 꺾였잖아요. 이게 이제 꺾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하락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절하고 나와야 되니까. 손절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런 데서 물렸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가 손실이 났다. 20%가 손실했다. 그게 손절 포인트가 아니에요. 대세가 꺾이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세가 꺾이면. 대세가 안 꺾였잖아요. 근데 1차 파동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나 조금 길게 보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조금 더 조정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조정 과정에서 잡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죠. 그죠? 터질 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빠질 때 2차 파동 이제 근접하면 그때는 또 저점 매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입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마진이 많이 안 남아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보시라. 자, 이래서 전고체 동아기업 봐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는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선 전국이 만약에 온다면 정치 테마주들 이거 벌써 오리엔트 전공 600% 났어요. 600%. 근데 사실 투기성이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스치면 상한가, 스치면 날아가요. 학연, 지연, 혈연, 그다음 뭐 그 회사가 그 대표나 의원하고 무슨 고향 소재지에 있다. 그 사실 아무런 그 수혜가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 근데도 그래도 날아가요. 그래도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사실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오리엔트 시계에서도 일을 했고 공장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이제 소재지가 뭐 성남에 있다. 얘는 성남시장도 했고 그런 거에 이제 엮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냥 아무 사실 관련이 없는데. 자, 근데 또 가죠. 자, 이게 1차 파동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폭락하잖아요. 폭락하잖아요. 근데 대장이잖아. 대장은 폭락하고 2차 파동 또 준다니까요.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달에 아직은 뭐 기각이든 탄핵이든 어쨌든 현재에서 결정이 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정이 나면 이거 하한가로 꽂힙니다. 예? 결정 날 때 그때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팔아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예. 그런 부분 염두하시고. 예. 그다음 이제 이제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야당 쪽에 이제 정치 테마주의 대장이죠. 오리엔트 전공이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대장인데 이번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자 평화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하고 엮인 거예요. 김문수님. 왜냐하면 지지도가 확 올라갔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있고 뭐 여러 후보 홍준표 대구시장님도 있고 그런데 지지도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지지도가 또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데 초반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엮였어. 왜 엮였냐? 예, 고향이 영천이시잖아요. 영천. 경북 영천. 근데 소재지가 영천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스치면 가는 거야. 스치면. 꽤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들어가면은 조금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60선이 안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21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대항봉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행을 타는 겁니다. 지옥행. 지옥행 타지 마시고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것도 물량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돈 들어온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은 돈이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온 것들 체크해서 그 이제 테마의 대장급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터집니다. 터집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주는 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성장 동력이 좋은 거 아무래도 그런 거에 좋겠죠. 근데 대선이 있다면은 조금 관심을 두면서 해봐도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동화기업하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 했죠. 그다음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야죠. 바이오. 자, 바이오는 HLB. 자, HLB. 자, HLB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여러분들 시총 2위로 등극했어요. 1위가 알테오젠이고요. 알테오젠 바이오예요. 아까 설명해드렸죠. 2위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이 2위였는데 밀렸어요. 이제 HLB로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바이오가 시총 1, 2위야. 이제 왜 가냐? 왜 가겠어요? 리보라센입 있잖아요. 리보라센입이 지금 미국의 FDA 지금 등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종약학에서 이미 1차 등재를 시켰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진출해서 이제 FDA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것만 통과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간암 쪽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 리바라센이 최근에 병용요법으로 같이 또 병용요법 쓰는 것들이 있어요. 병용요법이 뭐냐면 한 가지 치료제나 약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의 특히 이제 암 환자가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사멸시키면은 물론 엄청난 그건 있고 획기적인 치료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임상 데이터가 암이 그렇게 확 사멸이 잘 안 돼요. 그럼 뭐냐? 1차적으로 항암제는 대부분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병용요법에서 요즘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보라센입이 FDA 승인 절차만 남아 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2위까지 지금. 자, 근데 폭락에서도 안 빠졌죠. 안 빠졌잖아, 지금.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잘 버티고 있죠, 지금. 그러면 시장 주도주가 맞아요. HLB가. 여러분들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근데 차트상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60선. 자, 여기서 60선. 안 꺾였죠. 안 꺾였고. 자, 돈 들어왔나 보세요. 저쪽에서 돈 들어왔죠. 거래량.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 한 번만 들어오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좋다. 그러면서 60선이 안 꺾여 있어야 된다. 근데 저번 주에 폭락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도 안 빠지죠. 그러면
지금 60선 이거를 이탈해 버리면은 그럼 주가 많이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종해서 담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번 주에는 매수 기회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 지금 바이오에서 코스닥에서 시총 2위가 됐기 때문에 주도주예요. 작년에 알테오젠이 주도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HLB가 주도주입니다. 리버레스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아까 하나 더 본다면 거래소에 사실 셀트리온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도.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램시마가 지금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1조 2천억을 터뜨렸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국내에서 1조를 넘긴 기업은 없어요. 예. 지금 삼성 에피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비상장이냐 삼성도 지금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SC제형이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셀트리온은 나중에 좀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아까 이제 히든 종목인 엑서스 바이오 요거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엑서스 바이오. 자, 여기 보세요. 물량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왔고 저기에 작년 8월 달에 사실은 이게 차트가 안 보이는데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상한가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아직까지는 80% 이상이 코로나 진단 키트예요. 그다음 말라리아 진단 키트. 근데 이제 말라리아는 풍토병이라서 아시아에서 더운 나라들 외에는 진단 키트가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근데 이 코로나는 전 세계 감염병이 계속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또 전염병 감염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면 이거는 또 갑니다. 근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어쨌든 한 3년 전, 4년 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1조 이상을 터뜨렸으니까 매출이. 이런 기업이 매출을 1조 낼 수가 없어요. 진짜 평생 가도 못 내요. 근데 코로나라는 진짜 반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동 쪽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슈가 좀 잠재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0선에서 좀 저항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60선이 꺾이진 않았는데 아직은 상향이 아니에요. 돌파 시도 나왔다가 빠졌다가 그러면 지금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자, 저점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그만큼 바닥에 강하다. 그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당장은 안 가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빠지는 부분은 지금 저점이 저기 4,920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5,000원 근처에서는 담아둬도 될 것 같아요. 5,000원 근처에서. 예? 담아두시고 쭉 좀 홀딩하시면은 지금 사실 제가 목표가를 선정 안 했는데 여기 물량들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 이슈가 만약에 또 나오거나 감염병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오 테마가 좀 강하게 붙다. 그러면 이제 저기 고점대까지는 한번 파동을 또 낼 수 있겠죠. 여튼 이번 주나 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서스 바이오는. 그래서 히든 종목까지 여기 마무리하고 자, 주도신공 패밀리 오실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밴드 QR코드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 이거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딱 키면 이게 주소 나와요. 그거 딱 누르면 돼요. 이거 빨리들 들어오시라고. 주도신공 패밀리로 저하고 같이 돈 많이 버실 분들 하단에 나오죠. 빨리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이 주도 신공 패밀리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의 선상 패밀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따로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단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무료 방송도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요. 장 전에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들 잘 설명해 주시고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네, 저희 마켓위너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